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시 보건 기출문제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벚꽃 피기 전에 커마 2급 자격증 따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회차 문제를 먼저 풀어봤고, 그리고 우리 기풍쌤이 그 인기 유튜브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커말 시험을 본 분들이 보건 문제로 이런 문제 나왔어요, 저런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 못 풀었는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 댓글에 올려놓은 문제들을 가지고 보건한 문제를 한 달에 하나씩 올려놓으신대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이제 4월달이 됐으니까 4월달 것도 올리겠네요, 그죠?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해서 3회차 기출문제를 또 올려놓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또 같이 한번 풀어보면 총 8개의 기출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5개의 기출로 조금 연습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상시 보건 기출문제 1, 2, 3회를 또 풀어보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득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일단은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 입력을 해야겠죠, 그쵸? 저도 시험 보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마 2급은 4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한번 같이 봅시다. 부서 코드, 탭 부서명, 임직원수, 정규 짝대기 계약, 탭 정규직 비율, 엔터. 이제 엔터를 치면서 대문자가 써있네 라고 했으니까 캡스락을 키겠습니다. KH 빼기 001 엔터, IC 빼기 001 Y5 빼기 001. 저기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쵸? 앞에는 영어 단어가 2개가 나왔고 0문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001이니까요. JK 했고 YK 빼기 001 SS 빼기 001 그쵸? 그 다음에 한글로 다시 바꿔서 경영, 회계팀, 인사, 총무팀, 영업팀, 전략, 기획팀, 연구, 이거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게 없네요. 생산팀. 우리는 오타를 주의하시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12, 30. 자, 4 짝대기 1, 4 짝대기 2, 6 짝대기 4, 8 짝대기 4, 10 짝대기 2, 20 짝대기 10.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00, 66.67. 이거는 괜찮네요, 그쵸? 퍼센트가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쵸? .00, 66.67, 83.33, 66.67.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기본 작업 입력하는 거는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 작업 2번은요, 우리 기본 작업 2번 워크시트로 오셔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얘는 좀 넙덕하네요, 그쵸? 넙덕하니까 조금 축소를 해서 다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B1 K1 영역, B1 셀부터 K1 영역을 선택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거예요. 그쵸? 이거는 우리 항상 나오는 거고, 글꼴 크기 18포인트 이종 밑줄 18포인트로 하고 밑줄에 가가가의 세 번째 가에 이중 밑줄을 선택해 줬습니다. 그쵸? B3 B4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3부터 F3 그 다음에 G3부터 J3 그 다음에 K3 뭐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C3 F3 영역은 C3부터 F3 영역 여기네요. 그쵸? 셀 스타일 강조색 1. 셀 스타일 강조색 1. 그 다음에 어디에요? G3부터 J3 여기네요. 여기에 얘기는 강조색 2. 강조색 2.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입력을 하니까 더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쵸? 자, 넘어갑니다. 2번 했고요. B5, B8. B5부터 B8 셀은 그 다음에 C4, J4 컨트롤 눌러서요. C4부터 J4 여기까지
C4, J4, K6, K8, K6, K8 그쵸? K6부터 K8 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영역은 글꼴 굵게 가로 가운데 맞춤 요거 해주라는 겁니다. 이거 위에 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위쪽 맞춤, 가운데 맞춤, 양옆으로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에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굵게로 그쵸? 우리는 이렇게 해본 적은 이제까지 기출문제 없었는데 또 이렇게도 나오니까 우리는 문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쵸? C5부터 F8 C5부터 F8까지 선택을 하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 100만 kg을 표시하되 셀값이 0인 경우에 000만 그럼 우리는 0일 때 0을 표시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샵, 컴마, 샵샵, 샵샵 0원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0일 때 0이 나오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킬로그램을 붙이지만 100만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1000단위 구분 쉼표 하나, 둘, 두 개가 없어지고 582, 700, 000이 583으로 됐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1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쉼표 두 개. 그러면 우리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정에서 샵, 콤마, 샵샵샵인데 여기 쉼표 1의 자리에 쉼표 두 개를 넣으면요. 그쵸? 구분 쉼표가 사라지고 1000단위 쉼표가 두 개가 1000단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100만 kg를 넣어야 되잖아요. 100만 키로 100만 킬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100만 키로에서 딱 멈췄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100만 K로 표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거는 킬로그램까지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부분을 문자열로 묶어주면 뿅 표시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다 똑같은 유형인데 조금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른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은 쉼표 1의 자리에 쉼표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또 나오니까 두 개까지도 쉼표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B3부터 K8 B3부터 K8을 선택을 하고 모든 테두리는 항상 나오는 거 글자 위에 모든 테두리 그쵸? 그 다음에 바깥쪽 굵은 테두리 그런 다음 K5는 자 여기는 다른 테두리는 어디 있어요? 똑같이 글자 위에 있는데 대각선은 없으니까 다른 테두리에 X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또 1번에 2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기본 작업 3번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 딱 보니까 뭐예요? 조건부 서식이네요. 그쵸?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의 조건을 만드는데 조건을 만들 때 항목을 선택하고 F4 땅땅 왜? 행 전체로 지정할 때요. 그쵸? 그러면 2학기의 합계가 1학기의 합계보다 큰 숫자의 행 전체 2학기의 합계가 1학기 합계보다 커? 라고 하는 게 조건이네요. 그쵸? 그러면 행 전체에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서식을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예요? 범위를 선택을 할 때 필드명을 제외한 주어진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A4셀부터 H18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만 주어진 범위를 다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네요. 그죠? 딱 정해놓으면 우리 커마 2급 실기를 기준으로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였어요? 2학기 합계가 1학기 합계보다 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2학기의 합계가 항목을 선택했으니까 F4 땅땅 얘가 커? 크다? 뭐보다? 1학기의 합계보다 크니? F4 땅땅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 친구들을 기준으로 각각의 행의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 전체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 달러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달러가 영어에 붙고 숫자에 붙었을 때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 조건부 서식의 행 전체다 라고 하면 조건을 만들 때 항목을 선택했을 때 부사 땅땅 하자고요. 그러면 조건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우리는 굵은 기울인 꼴에 빨간색으로 표시합시다. 서식을 누르고 굵은 기울인 꼴에 글자색은 빨간색으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큰 애들만 적용이 되면 되겠네요. 그쵸? 두 개뿐이 없네요. 자, 1번 문제 해결을 했고요.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자, 우리는 일단 이 표를 보면 옆에 뭔가 써있네요. 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남겨놓으셨네요. 그쵸? 너무 도움이 돼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잘생긴 이민남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 도움을 받으셨다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들을 또 남겨놓으시면 저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뭘. 그쵸? 자, 1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요,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if와 left니까 left 함수에서 뭔가를 얻어서 조건을 만든 다음에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해서 참값 거짓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사원 번호에서 왼쪽에 한 글자가 1이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원 번호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올 때 레프트 함수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1이면 해외지사, 2이면 국내지사, 3이면 본부로 인사에 표시하시오. 그런데 if와 left 조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수미양가 생각나세요?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나머지는 가 형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요, left 함수를 써서 일단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함수를 갖고 올 때 셀에 는이라고 쓰고 left라는 함수를 쓰면 탭키를 눌렀을 때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쵸? 사원 번호의 왼쪽에 한 글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온 숫자 값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숫자와 숫자를 비교할 때 곱하기 1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비교하면 되잖아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문자열 함수에 나온 숫자에 곱하기 1을 할 수 있니?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수, 우, 가로 조건식에 집어넣을 수 있니? 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조건이 는 1이면 해외지사.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택한 부분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참일 때 if라는 함수를 씌워줘서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에 참일 때 나는 해외지사라고 하면 되고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90점 이상이면 수고, 80점 이상이면 우고, 요건데 여기서 우리는 해외지사, 국내지사, 본부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국내지사, 본부가 남았잖아요. 그쵸? 요렇게 국내지사, 본부. 그쵸? 요렇게 해서 나는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와 본부를 따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사원 번호가 1일 때 해외지사가 되고 2, 3일 때 2가 국내지사가 되고 3일 때 본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조건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2일 때 참으로 국내지사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아닐 때 본부로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해외지사, 국내지사, 본부로 나눈 이 수식을 국내지사와 본부로 나눈 수식으로 일단 고쳐 쓰고요. 얘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되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국내지사와 본부 사이에 이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안 됩니다. ESC를 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국내지, 왜냐하면 이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국내지사와 본부만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value if false 자리에 컨트롤 V 해서요, 국내지사와 본부 나눈 값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엔터 치면 한 번에 이렇게 뿅 계산이 되겠죠. 2번일 때 국내지사고 3번일 때 본부로 돼 있네 라고 우리가 간단히 확인을 하셔도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2번 함수를 먼저 봅시다. 이어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어 연도를 갖고 오는 거고, 미드는 가운데 있는 값을 갖고 오는데 근속 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근속 연수를 구하는 식을 보면 이 식대로 우리는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네 번째부터 시작되는 두 글자와 입사일의 연도를 이용하여 근속 연수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2000 더하기 사원번호의 네 번째부터 시작되는 두 글자를 갖고 올게요. mid라는 함수를 써서요, 사원번호에 컴마 스타트 넘버가 네 번째로 시작하는 33을 갖고 오네요. 그쵸? 두 글자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미드 함수의 가로를 닫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앞에 있는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터를 쳐보자고요. 그랬더니 2033이라는 값이 구해졌어요. 그쵸? 이거는요, 미드 함수 써가지고 문자열 함수에 나오는 숫자인데 왜 곱하기 1을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와 더해서 값이 구해졌잖아요. 그러면 굳이 계산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2를 하셔도 돼요. 나는 곱하기 2를 꼭 해야겠어 라고 하면요,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 풀었죠? 빼기 이어라는 함수를 써서, 자, 여기는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요, 여기 옆에 사원번호 옆에 입사 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셀을 선택을 해서 이거는 입사 연도일 테고, 그 밑에 한성건에 연, 월, 일을 넣어주셔야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근속 연수가 구해집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또 두 번째 문제 수월하게 해결했잖아요. 우리가 이어라는 함수, 미드라는 함수 모르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평점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if 에러와 추주와 랭크 EQ점 함수. 그쵸? 이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등수를 구한 다음 1등부터 뭐 8등까지 구해지면 1등에 별 3개, 별 2개 값으로 value 1에 별 3개, value 2에 별 2개, value 3에 별 1,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value 3까지만 값을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샵value라는 오류 값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 if 에러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rank.eq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연수 성적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기는 거네요. 그렇죠? 내 점수를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해줘.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걸 거예요. 컴마.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 그렇죠? 연수 점수가 높아야지 1등이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쭈르르 내렸어요. 그렇죠? 1등부터 8등까지 구해졌네요. 그럼 우리는 추주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여기서요, 내가 인덱스 넘버를 집어넣는데 밸류의 값에 별 3개 하는 거는 left 함수 쓰는 거 아닌가요? 그쵸? left 함수를 써서도 갖고 올 수 있지만 밸류 값에 우리가 그냥 미음에 한자를 눌러서 흰색 별을요 강제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미음 하지 마시고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더 수월하겠네요. 그쵸? 밸류 2에도 별 2개, 밸류 3에 별 1, 그쵸?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1등, 2등, 3등에 각각의 별들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 앞에 샵밸류가 나왔을 때 만약에 에러라면,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값이니까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보여주세요. 아니면요, value if error 내가 공백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쓰면 금은동 집어넣는 거랑 똑같죠, 그쵸? 1등일 때 금, 2등일 때 은, 3등일 때 동, 나머지는 공백. 그래서 3번 정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연습으로 우리가 테스트로 이 문제를 푸는 거라면 뭐 지금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좀 다 맞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4번 문제가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해서 내가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건데, 자, 이거는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는요, 커마 1급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많이 헷갈려 하는 함수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번 정도까지 푼다라고 하면, 아, 나 커마 1급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일단은 커마 2급부터. 자, 일단은요, 인사고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명을 찾으래요.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인사고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구한대요. 그럼 여기서 184네요. 이 친구의 이름에 해당하는 박준홍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뭘 써서? 인덱스, 매치, 맥스라는 함수를 써서. 그럼 우리는 처음에요. 자, 인사고과의 맥스라는 함수를 써서 인사고과의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도 모르고 인덱스라는 함수도 모릅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써봐야죠. 매치라는 함수를 써봤어요.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자, 일단은 인덱스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알아둡시다. 인덱스라는 거는요, 색인이에요. 색인. 여러분 책 뒤에 보면 기억, 니은,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책에 나왔던 단어들이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가방을 찾아 라고 하면 5페이지에 있어요 라고 하면 5페이지를 딱 펴면 가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인덱스는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지정한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나비가 몇 페이지에 있니? 5페이지에 있네? 라고 했을 때 5페이지를 열면 나비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 단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탭키를 누르니까 어레이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어요. 커마 2급에서는요, 레퍼런스로는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레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부분이요, 학생들 중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박준홍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쵸? 박준홍을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REF 레인지 어레이로 반창고 모양으로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그쵸? 그러면 컴마 박준홍을 갖고 오고 싶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의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해서 로우런 7번째의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인덱스예요. 알겠죠? 만일에 내가요, 어레이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칩시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레이의 범위가 옆으로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내가 인사고가의 값을 갖고 오려면요, 네 번째 컬럼 너머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4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학생명, 커뮤니케이션, 회계, 인사고과에 해당하는 네 번째의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쵸? 우리가 넣는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네요. 그쵸? 인사고과를 한번 갖고 왔고 인덱스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컴마해서 7번째를 갖고 오면 얘는 박준홍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쵸?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요, 어레이로 집어넣었을 때는 로우 값이나 열 값을 기준으로 갖고 오지만 내가요, 범위로 넣었잖아요. 이렇게 범위로 넣었잖아요. 범위로 집어넣으면 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설명하지 않을까 하다가 잘 따라오시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쉬워요. 컴마. 그러면요, 우리가 아까 어레이로 넣었을 때는 행의 몇 번째, 이렇게 넣었을 때는 열의 몇 번째 값을 갖고 왔지만 우리가 지금 이 184를 갖고 오려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행의 값을 로우럼을 기준으로, 컬럼럼을 기준으로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7,
아까 인사고가가 4였잖아요. 그쵸? 하나, 둘, 셋. 그런데 얘는 이렇게 선택해서 인사고가가 네 번째였지만 여기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는요. 하나, 둘, 세 번째잖아요. 그쵸? 그래서 7,3을 넣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184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는 뭘 알면 돼요? 자, 내가 선택하는 이 학생명에서 박준홍을 알고 싶은데 박준홍을 구하려면 인사고가 점수에서 최고로 높은 점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치라는 함수를 보니까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의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값. 인덱스의 값은요. 인덱스의 값은 그 값을 밸류 값을 갖고 오지만 매치라는 거는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lookup value 얘는요. 매치라는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먼저 들어가네요. 그쵸?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184를 찾고 싶어. lookup array 어디에서요? 요렇게요. 이 범위에서. 왜냐하면 나는 이름을 이 범위에서 이렇게 찾아서 박준홍이 몇 번째야? 7번째야? 라고 하는 값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나는 인사고가의 점수들 중에서 184가 몇 번째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84가 7번째 있으니까 인덱스에 컬럼 넘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lookup array를 삼고 vlookup, hlookup에서 우리는 정확한 값 0을 쓰잖아요. 그쵸? 애매하고 유사한 값 1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커마 1급에서는요. 여기 있는 보다 작은, 보다 큼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또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뭐 커마 1급 하는 거 아니면요. 그냥 여기까지 정확한 값 0, 애매하고 유사한 값 1, 참조함수에서 vlookup, hlookup 한 것처럼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얘는 7번째가 나오고 그쵸? 7번째 값이 나왔으니까 인덱스에 함수를 씌워서요. 학생명에서 매치의 값을 집어넣으면 박준홍의 값에 불러오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만 했는데 그쵸? 여기다 이제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맥스 함수를 구했으니까 매치 함수를 써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나온 184가 되는 겁니다. 자, lookup value는 집어넣었고요. lookup array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여기서 찾아야겠죠? 여기에서 184가 몇 번째 있니?를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을 찾아줘 라고 하면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보세요. 7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쵸? 그럼 우리는요. 자, 여기 앞에다가 또 인덱스를 씌우겠습니다. 그러면요. array를 어떻게 넣어주면 돼요? 학생명의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7의 값 7번째에 있는 이 값을 찾아와 라고 하면요.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박준홍이 여기 뿅 들어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급하게 빠르게 설명을 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부분을요 조금 더 돌려서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시간을 뒀다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렇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표 5의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와 디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이거는 많이 했잖아요. 그쵸?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인데 표시 얘가 79.3333인데 79.33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에버리지 함수,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한 다음에 라운드 씌우고 컴마 몇 하면 된다고요? 소수점이 두 자리니까 컴마 2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그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또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D31, D32 바로 사용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조건을 부서가 생산부인 연수 성적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조건을 먼저 만듭시다. 부서가 생산부야 라고 만들고 만일에 부서가 영업부였으면 이렇게 바로 쓰라고 했겠죠? 자, 디에버리지를 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학과부터 77까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연수 성적의 평균이니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가 계산할 필드 그쵸?
크라이테리아, 부서와 생산분이 집어넣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운드 함수를 앞에다 씌우고 밸류 값에서 두 자리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만일에 얘를요, 구한 값을 자, 라운드 함수를 써서 80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의 값에 컴마 몇? 자, 소수점 0일 때는 소수점이 없을 때는 0,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 때는 빼기 1, 10의 자리까지 0으로 만들 때는 빼기 2. 그러니까 얘는요, 빼기 1,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면 8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계산 문제를 또 다 풀었네요. 자, 분석 작업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분석 작업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필드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 범위에서, 근데 문제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F2셀에서 시작하시오. 기존 워크시트에서 F2셀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쵸? 제가 그냥 바로 시작해버렸네요. 분석 작업 1번에 피벗 테이블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드를 가지고 하는데 범위를 선택을 하고 지정한 위치에 선택을 해주면 필드명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제대로. 자, 볼게요. 소득공제표를 이용해서 갖고 왔어요.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는 행으로 집어넣고 변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쵸? Y축 느낌으로 들어갔네요. 그쵸? 법인명은 열로 집어넣고 X축 느낌으로 들어갔네요. 그쵸? 값에 금액의 합계와 금액의 평균. 그러면 금액의 합계와 금액을 먼저 넣고요. 합계가 구해지고 금액을 한 번 더 넣습니다. 그쵸? 그러면 합계 금액 2가 아니라 평균 금액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쵸? 계산한 후 시그마 값을 행으로 설정하는, 여기 값이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값이 열을 기준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있는 값을 행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좀 더 한눈에 뿅 하고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대로 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그런데요, 이거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는 합계 금액 예를 값필드 설정으로 평균으로 바꿉시다. 그죠? 평균이니까 평균 금액이 2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얘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에 가보면요,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하고, 자, 이거는 ITQ 엑셀 하신 분들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쵸? ITQ 엑셀에서는 이 피벗 테이블 문제가 한 문제로 뻥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그러면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설정, 이 메뉴에 들어오면 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금액은 기호 없는 회계로 표시하시오. 합계 금액, 평균 금액을 기호 없는 회계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얘를 눌러서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회계 뭐 없는? 기호 없는? 확인. 평균도 마찬가지로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에 회계 기호 없는? 확인. 그쵸? 그러면 첨단위 구분심표가 들어가서 좀 눈에 딱 들어오게 됐네요.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빈 셀은 별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ITQ 엑셀에 나오는 피벗 테이블 문제랑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시더라도요, ITQ를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푸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 그런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3. 우리는 문제대로 다 해야 되니까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숨겨진 메뉴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 3 밝게, 중간 요거네요. 그쵸? 피벗 테이블 피벗 스타일 보통 3으로
이렇게 뿅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쵸?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요, 1차원적인 표를 X축, Y축 2차원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 카드에 이만큼 썼고 일반 의료비로 이렇게 계산이 됐네? 한눈에 보여지잖아요. 근데 1차원적인 표를 가지고는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다 계산을 하거나 함수식을 써서 어떤 값에 입력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한눈에 뿅 들어오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사용하는 게 피벗 테이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갈게요. 분석 작업 2번에는 정렬 문제가 나왔네요. 정렬을 기준으로 표 1을 이행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시오. 그쵸? 이행을 기준으로 순번, 성별, 주소, 이름 순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성별, 주소, 이름 순. 그러면 이행을 기준으로 우리는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요. 표 1을 이행을 기준으로 이행을 기준으로 얘네들을요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데이터에서 우리는 정렬을 했잖아요. 정렬을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아래로만 정렬하는 걸 했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정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옵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행, 이행을, 그쵸? 이거는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순번 추가를 누를까요? 추가를 눌러서 여기 순번, 컴마, 성별, 컴마, 주소, 컴마, 이름. 여기에 컴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넣으세요? 라고 생각하면요, 옆에 컴마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순번, 성별, 주소, 이름, 정렬 기준은 행2를 기준으로, 그쵸? 확인을 누르면요, 이렇게 뿅 바뀌네요. 그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만 선택하고 해볼까요? 정렬, 선택 영역 확장,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선택 영역 확장을 누르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옵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줬어요. 그런 다음에 행 기준으로 우리는 지정을 해서 정렬 순서를 정하면 되네요. 그쵸? 지금 좀 전에 한 것처럼 여기서 정렬을 눌렀어요.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 그러면 행 18 기준으로, 자,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그냥 해볼게요. 셀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조회수가 여기 있는 부분들은 바뀌지 않고, 그쵸? 확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행 2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렬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선택 영역 확장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더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분석 작업 20점 해결됐네요. 그죠? 자, 기타 작업 20점 또 따로 갑시다. 매크로는요, 표 밖에서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금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다운로드 수 곱하기 가격 달러, 그 다음에 환율을 계산을 하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에버리지만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값들이 있으니까 다른 수식으로 계산을 해야겠네요. 다른 수식이라는 건 뭐? 다운로드와 가격 달러는 우리가 밑으로 내릴 때 변화해야 되지만 환율 같은 거는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쵸? 1번이 그거고, 두 번째는 매크로 이름 통합.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네요. 그쵸? 통화 형식 기호를 원 표시로 바꾸는 통화 매크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 표 밖에서 시작을 합시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첫 번째는 매크로 이름이 금액이래요. 금액이라고 확인을 누르고 우리는 여기에서 는 시드 쓰죠. 다운로드 수 곱하기
달러 곱하기 환율. 중요한 거 뭐? 환율의 F4. 왜?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요. 그쵸? 엔터.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밑으로 당기고요. 그쵸? 다 구했으니까 밖에 클릭을 하고 기록 중지를 합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 개발 도구의 삽입의 단추를 어디에요? G3, G4 Alt 키를 누르면 칸에 맞춰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 매크로를 지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금액으로 입력을 하겠죠?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금액이라고 입력을 하고 얘네들을 지웠을 때 제대로 동작하면 제대로 문제를 풀었네요. 그죠? 자, G6셀을 입력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두 번째는 통화라는 매크로를 만들 겁니다. 그쵸? 확인. 어디에요? 24, 21. 24부터 21을 선택을 하고요. 그쵸? 자, 홈에 가서 표시 형식에 여기 통화 있죠? 통화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뿅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통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표 밖에 클릭을 하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만든 겁니다. 삽입에 도형에 빗면 이거는 우리 많이 한 거니까 단추면 더 쉬울 텐데요. 그쵸? 얘는 하나는 단추, 하나는 도형으로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여기 도형 이름을 통화라고 쓰고요. 그래서 얘는요, 이거를 지워도 되겠죠? 금액을 눌러서 계산을 하고, 이 통화는 안 바뀌네요. 이렇게 해서 통화를 일반으로 했다가 통화를 눌렀을 때, 자, 통화를 눌렀을 때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뭐 안 했어요? 손가락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일 때는 매크로를 꼭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통화라는 매크로 이름 위에 올려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 손가락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통화로 바뀌면요. 우리는 제대로 1번, 2번 문제를 다 푼 겁니다. 괜찮죠?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매크로는요. 아니, 계산 작업 다음에 분석 작업, 기타 작업은요.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빠바박 풀 수 있습니다. 자, 차트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했을 때 뭔가 생기네요. 뭔가를 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칸을 줄여주거나 늘려주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그쵸? 자, 1번 동그라미요. 합계 계열과 2016 요소가 제거되도록 2016과 합계. 그럼 합계는 하나 올려주면 되고요. 2016은 2016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1번 해결. 2번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장학금 현황. 자, 어디 있어요? 차트를 선택을 하고 숨겨진 메뉴에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을 차트 가운데 맞춰 표시 아닙니다. 차트 위로 하고요.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학금 현황이라고 쓰고 엔터. 아직 안 끝났죠? 이 도형을 어떻게 하래요? 도형 스타일 미세효과 파랑 강조일.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 미세효과 파랑 강조일. 색깔을 먼저 찾으세요. 저 틀릴 뻔했네요. 그쵸? 글꼴 스타일 굵게를 빼먹었잖아요. 홈에 글꼴 스타일 굵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과 요 그림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저처럼요. 98점 맞았네요. 네. 자, 기본 가로축의 주 단위가 2만. 기본 가로축 주 단위가 2만. 그림 영역 채우기 색은 진한 파랑 텍스트 2 80% 더 밝게. 우리 기풍쌤 오타 났네요. 오타. 기본 세로축의 주 단위가 2만입니다. 이거 빨리 알려줘야겠네요. 그쵸? 기본 세로축 주 단위가 2만. 그러면 기본 세로축을 더블 클릭해서 0에서 6만까지 주 단위가 20000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쵸? 됐고. 그림 영역 채우기. 그림 영역이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하되 여기 있는 서식에서 진한 파랑 텍스트 2 80% 더 밝게. 진한 파랑
텍스트 2 80%더 밝게. 얘는요, 여긴가? 진한 파랑, 여기 있네요. 그쵸? 진한 파랑 텍스트 2 80%더 밝게. 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색깔을 할 때 그냥 뭐 노란색, 흰색 이런 것만 했지, 여기 밑에 있는 요렇게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진한 파랑 선택하고 텍스트 2 80%더 밝게, 이게 어디 있지? 라고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으시는데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에 맞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4번 성적 장악 계열의 2019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의 각각 항목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19 성적 장악을 일단 선택을 해서 한 번 더 클릭하는 거죠. 그쵸? 한 번 더 클릭해서 여기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레이블을 먼저 집어넣읍시다. 어디에? 바깥쪽 끝에. 그런데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요, 얘를 선택을 하되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니까 열리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열어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도 열리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2019가 더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항목 이름 체크해주면 이런 모양이랑 똑같이 생기잖아요. 그쵸? 항목 이름과 바깥쪽 끝에 표시하고 범례 표지가 없는 데이터표. 여기는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를 없음. 그리고 이것도 ITQ 엑셀에 많이 나오는 거죠. 범례 표지가 없는 데이터표. 이게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표에 범례 표지 없음으로 불러오시면 되겠네요. 그쵸? 해결 4번. 차트 계열 겹치기 빼기 20%, 간격 너비는 200%로 설정하고 차트 영역의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그림자를 표시하고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시오. 엄청 많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모아놨네요. 그쵸?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열리는데, 차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계열 서식 똑같죠? 그래서 계열 겹치기를 빼기 20으로 만들고 간격 너비를 200으로,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200으로 바꿔서 입력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끄세요. 그리고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다시 여세요. 차트 영역 서식. 그럼 여기에 이제 효과에 그림자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설정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여기 있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들이니까요. 이렇게 차트를 변경해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다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도록 문제들을 구성해 놨고, 그쵸? 우리는 1번부터 차트 작업까지 문제 4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조금 계산 작업에서 매치와 인덱스 이 부분이 조금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좀 처음 나왔던 유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주 함수에 밸류의 값으로 문자열 넣는 것도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우가 하는 거, 여기 내용이 궁금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쵸?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와, 대단하세요. 그쵸?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요, 기풍쌤 기출문제 복원 문제를 2022년 1회로 해서 문제들을 다 풀어봤고요. 일단은 기풍쌤한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를 또 기출문제를 풀어서 올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기풍쌤한테 감사를 드리고, 기풍쌤도 잘 되고 저희도 잘 돼서 좀 많은 구독자들이 생기고 저도 좀 많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한 방에 합격합시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